가장 최우선적으로 당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그분들의 의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야권이 단일 후보가 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도 또 동의하고 계시고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접점을 이제 찾아야만 되는데요. 저는 후보를 정하는 그 시기가 야권만 먼저 빨리 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마 의사를 가지신 분들이 비전과 정책들을 밝히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봅니다.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대표는 야권 단일화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은 특정 후보의 말에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잘랐습니다. 안철수 대표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사실 단일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아니, 나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내 책임이지. 밖에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직접 이렇게 들어와서 경쟁을 해야 된다. 아니, 그건 우리 후보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얘기지. 특정인이 밖에서 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단일화를 해달라 하는 여기에 반응을 볼 필요가 없다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 야권이 힘을 합치고 단일화해야 된다는 데는 거의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서로 대화를 통하고 논의를 통해서 가닥을 잡아가야 되겠죠. 자, 김영주 전 의원님,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홍보본부장과 상무실장 하셨잖아요. 서울시장 선거를 진두지휘해 봤는데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가 하는 말이 상당히 좀 미묘하게 많이 달라요.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는 돼야 한다. 근데 가로 열고 내가 돼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김종인 위원장은 전혀 그 말에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외면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 김종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선거 정치를 시작했을 때 멘토로 활동을 한 적이 있었고 그때 본인에게 서울시장 나왔으라 할 때 본인이 나가지 않았고 또 혹은 당을 만들어야 했을 때 당을 만들지 않았고 해서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국민의힘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말은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협상과 단일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입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쪽의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이번에도 안철수의 생각이 없다. 아니, 입장이 그러니까 없다. 단일화하자는 그것은 맞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단일화가 되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복잡한 있습니다. 과정이 있는 거죠. 당내 여론도 부분이 있고 룰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단일화의 과정도 세 가지 과정이 있는 거죠. 각 당에서 금태섭 안철수 합하고 말하자면 또 국민의힘은 국민연대 후보 합치고 양자가 단일화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모두가 열어놓고 단일화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안에 들어와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국민의힘이나 김종인 위원장은 여전히 의구심을 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들을 극복해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과연 안철수 믿고 후보 단일화 갔다가 마지막에 이 변수들이 과연 국민의힘이 뒷감당이 안 될 수 있느냐 하는 거고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김병민 비대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내부 후보로서도 충분히 말하자면 민주당을 이길 만한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 상태에서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윤석열 검찰총장만 바라보고 그럼 서울시장 후보는 안철수 대표만 바라보면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냐 이런 당내의 당원들의 어떤 요구나 요청도 없잖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는 일단 서울시장 공약으로 앞서 김관선 변호사님은 어떤 코로나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 안철수 대표에게 수혜가 되고 있다라고도 분석해 주셨는데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국가가 책임지고 백신 비용 지불해야 한다.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모든 시민에게 무료 접종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의사 출신 안철수 대표가 공약을 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기자가 국회반장, 청와대 출입기자도 했지만 국회반장 오래 했잖아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공공병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변이 코로나 발생국은 전면 입국 금지하겠다. 9시 영업 제한 없애고 30, 40% 운영하겠다 등등의 다양한 공약들을 내고 있는데 단일화, 야권 단일화
라는 명칭은 하나지만 야권 단일화의 하부 개념은 상당합니다. 그 하부 개념을 구분짓는 방법은 어떻게 단일화하는 결국 단일화의 방법과도 연관이 있을 텐데, 예컨대 쉽게 생각하면 국민의힘 내에서 독자 후보를 내고 당 밖에 있는 후보와의 단일화, 뭐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경선 무대에서 한 명의 후보를 추대하는 방법 등등 있잖아요. 오랜 국회반장 경력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떤 단일화 방법이 가장 유력하고 가장 현실성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방법을 얘기하기는 참 어렵죠. 그러니까 뭐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상식적인 것은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고 그다음에 외곽에 있는 안철수, 금태섭 등등의 후보들이 1차 단일화를 해서 그 후보들 간에 다시 한번 마지막 경선 결승 단일화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상식적인 그런 방식이 될 텐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모두가 들어와서 모두가 열린 경선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될 텐데,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결국은 단일화라는 게 후보의 필요가 있을 테고요. 또 하나가 지지층의 압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때보다 후보의 필요는 사실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단일화를 한쪽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점에서 뭐 후보의 필요는 당연히 있는데, 저는 그보다 더 지금 주목해야 될 건 지지층의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범야권 쪽에서는 일단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4차례 큰 선거를 모두 완패를 했죠. 그런 점에서 이번 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또 대선까지 염두였을 때 이번 보궐선거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런 이제 지지층이 압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될지보다는 그 압력 때문이라도 단일화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뭐 저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다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후보들 간에 아마 기싸움은 좀 있겠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계속 안철수 대표 약간 밀어내는 그런 이제 발언을 많이 하는 것도 결국 이제 기싸움이 이루어질 테지만, 결국 저는 뭐 어떤 식으로든 열린 경선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은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힘 모두가 현재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양자 대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는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였고요.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자,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사뭇 다르죠? 과연 단일화를 두고서 성공적으로 단일화가 가능할지,